이 대표 사실 AP 인수는 조건이 있네. 자네와 나 둘만의 비밀이야. 자네가 이 일을 성공시켰을 때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이지혁 대표의 꿈에 그리던 AP그룹 인수가 성사되던 순간 그는 김동수 회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비밀 조건을 마주합니다. 회장은 수십 년 묵은 한을 풀어달라며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고 지혁은 거절할 수 없는 계약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친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은호. 그리고 그녀의 쌍둥이 오빠에게 얽힌 거대한 비극의 시작점이 될 줄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2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김동수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회장님, AP 인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AP그룹 인수가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대표, 자네 열정은 내가 인정하겠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야. 지역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었죠. 이 영감 엊그제는 괜히 시험한다고 화부터 내더니 또 무슨 꿍꿍이인 걸까?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건 자네와 나 둘만 알아야 한다는 걸 명심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지혁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지 어떤 조건일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자네가 AP를 원하는 만큼 나도 나의 조건이 간절하다네. 지금 위치의 자네라면 내 수십 년 묵은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더군. AP 인수는 자네가 이 일을 성공시켰을 때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하게. 그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혁은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혁은 생각했어요. AP 인수라는 달콤한 열매 뒤에 어떤 조건이 숨어 있을까?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났고 회장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려한 샴페인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맘대로 집 사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혁 대표의 AP그룹 인수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사람들은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넸고 지혁은 웃으며 그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AP 회장과의 일로 복잡한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죠.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지혁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 보였습니다. 아, 선배 축하해요. AP 인수. 고마워. 근데 너 어제 왜 결근했어? 은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친엄마를 만났어요.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호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토록 찾고 싶어하던 친엄마를 드디어 만났다는 거였죠.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은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경찰서에 DNA를 등록했더니 연락이 왔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클라이언트였던 고성희 이사장이라는 것.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은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은호가 다음 말을 꺼낼 때 지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오빠가 간이 많이 안 좋대요. 간 이식이 필요한데 공여자가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찰나의 변화를 은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이사장님이 그렇게 애원하시는데 검사만이라도 안 받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적합이래요. 이거 너무 퍼즐이 딱 맞지 않니? 지혁이 은호의 말을 받았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쵸? 저도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친엄마시잖아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애원하시는데 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야. 네. 그런데 말이야. 지혁이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물보다 피는 진한 건데 만약 진짜 친엄마고 진짜 쌍둥이 남매라면 고려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심하던 지혁이 갑자기 수술을 권유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쌍둥이 남매잖아. 네 건강이 안전하고 가능한 일이면 도우면 좋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는 그 말을 한 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은호야, 내가 장담하는데 그건 네 인연을 매듭짓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될 거야. 왠지 알 수 없는 그러나 확신에 찬 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봤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의심스럽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은호야, 그 사람을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놓치지 마. 은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은호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은호는 고성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이 사장님. 성희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생각해봤는데요. 저 수술할게요. 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 그렇게 해줄 거니? 네. 쌍둥이 오빠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다면. 성희는 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은호야, 정말 고마워. 이 엄마가 너희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은 해줄게. 은호는 성희의 눈물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성희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은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응, 뭐든지 말해봐. 쌍둥이 오빠 얼굴. 수술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성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은호야, 네 오빠는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긴장하면 수술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다 끝나고 우리 함께 여행 가자. 그때 천천히 만나면 안 될까?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이 사장님. 성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2주만 기다리면 됐어요. 2주 후면 우진이가 세간을 받아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2주 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저 은호는 순진했고 우진은 곧 구원받을 것이며 아무도 진실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살았어. 우진이가 살 수 있어. 2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호는 그동안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습니다. 은호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일에 집중하려 애쓰는 사이 수술 날짜는 점점 다가왔죠. 그런 은호를 지혁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끔 은호에게 밥을 사주거나 일이 끝난 후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어요. 선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느 날 저녁, 은호가 물었습니다. 뭐가? 자꾸 저 챙기시잖아요. 밥도 사주시고 집까지 바래다 주시고. 지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응, 큰 수술을 앞두고 있잖아. 걱정되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의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선배. 별 말씀을. 우리 사이에. 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은호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드디어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은 조용했어요. 새벽같이 집을 나서 일찍 병원에 도착한 은호는 준비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수액을 꽂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됐어요. 얼마 후 들어온 고성이.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 딸,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호는 성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고 성희의 눈물이 은호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너 덕분에 아들이 살 수 있어. 너 덕분에. 성희는 계속 은호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간호사가 최종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제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죠. 은호가 막 사인을 끝낸 찰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준비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맨 앞에는 경찰관들이, 그 뒤에는 이지혁이, 그리고 낯선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성희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경찰관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성희 씨, 당신을 장기 불법 알선, 스토킹 및 개인정보 불법 수집, 그리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윤 원장에게 불법적인 돈을 건넸으며 특히 장기 불법 알선은 현행범입니다. 지은호 씨 수술 동의서에 최종 사인하셨죠? 네, 했어요. 뭐라고? 성희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침대에 누워있던 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있던 환자복을 벗어 던졌어요. 안에는 평상복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성희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은호야? 너 뭐 하는 거야? 은호가 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혁 선배 말 듣고 설마 했는데, 끝까지 당신을 믿고 싶었는데, 진짜 내 생모가 이런 인간이었다니. 구역질이 나네요. 성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은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야. 은호야, 오해야. 성희가 은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이 앞으로 나서며 은호를 감쌌어요. 성희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경찰관이 성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어요. 안 돼. 내 아들, 우진이가 살아야 한다고. 제발. 성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성희의 비명이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은호야, 제발. 우진이만은, 제발.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이 성희를 데리고 나간 후 준비실에는 은호, 지혁, 그리고 낯선 노신사만 남았습니다. 은호는 침대 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노신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은호 씨, 저는 AP그룹 회장 김동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대표에게 부탁한 사람이 접니다. 고성희를 잡아달라고요.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수십 년 동안.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이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김 회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은호 앞에 앉았어요. 은호 씨,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회장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고성희는 제 막내 아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자였죠. 처음엔 저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결국 둘은 결혼했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당신과 한우진입니다. 전 당시까지만 해도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릴 생각이었어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뺑소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했습니다. 고성희가 보험금을 챙기고 한쪽 쌍둥이만 데리고 사라진 것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쌍둥이 중 아들만 데려간 건 아마도 혹시 모를 저의 후계자 자리 때문이었을 겁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어요. 고성희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우진의 간 때문이라는 것을요.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혁이 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그래서 2주 전 파티 때 회장님께 들은 모든 걸 내게 말했어. 처음엔 너도 믿지 않았지.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은호가 쓰게 웃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만난 것, 친엄마였던 것, 쌍둥이 오빠가 있었던 것, 간 이식이 필요했던 것, 모든 게 너무 우연이었어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희가 정말 너를 이용하려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현행범으로 잡기 위해.
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그 2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눈물을 보면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혼란스러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김 회장이 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랫동안 묵은 아들과 저희 한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이는요? 제 쌍둥이 오빠, 정말 간이 안 좋은 건가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공여자를 찾았거든요. 어려운 확률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적합한 분을 찾았죠. 고성이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바로 어제 비밀리에 수술을 마쳤습니다. 정말요? 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곧 회복실로 옮겨질 겁니다. 만나보시겠습니까? 회복실 문을 열자 하얀 침대에 한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어요. 은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회장님께 들었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널 두고 멀리서만 가족을 찾았네. 은호의 목소리에 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을 맞추더니 은호를 봤어요.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랬었구나. 엄마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어. 그런데 그게 너일 줄은. 은호는 그동안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듣더니 천천히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내가 아파서. 너까지 이런 고생을. 은호는 가만히 우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으니 아무 걱정 말고 이제 건강해기만 해. 그리고 우리 자주 만나자.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아니, 동생. 둘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로는 처음 맞잡은 두 손이었죠. 비록 만남의 과정은 아팠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모든 소동이 정리됐습니다. 고성이는 여러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혁이 은호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선배? 따라와봐. 지혁은 은호를 데리고 AP그룹 본사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회의실에는 바로 이상철이 서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혁아, 수철 씨도 왔구나. 상철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여기는 왜? 네가 날 부른 거 아니니? 지혁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때 김동수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모셨습니다. 회장이 상철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상철 씨, AP그룹 전기설비 파트 명예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상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를요? 네.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표의 아버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대표가 AP를 맡게 된 데에는 아버님의 조언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회장이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 이 대표는 좋은 아버지를 두셨습니다. 산을 넘으라 했을 때 기어서라도 넘으라는 조언. 제가 그 말을 듣고 당신을 다시 봤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혁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아니다, 지혁아, 내가 잘해서. 내가. 상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지혁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갈등이, 오해가 이 한 번의 포옹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은호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진이 거의 회복해서 곧 퇴원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우진이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오빠. 은호가 부르자 우진이 돌아봤습니다. 은호야, 왔구나. 많이 좋아졌네. 응.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시더라. 다 내 덕분이야. 에이, 내 덕분은 무슨 회장님께서 공여자를 찾아주셨잖아. 우진이 창가로 다가와 은호 옆에 섰습니다.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엄마의 계획이 들통나지 않았으면 난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이는 우진에게도 은호에게도 엄마였지만 둘에게 보인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오빠는 청이 씨를 용서할 수 있어?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평생을 엄마라고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어. 심지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야. 날 키워준 사람이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난 정말 모르겠어. 은호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자. 시간이 지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넌 엄마를, 청이를 용서할 수 있어? 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 하지만 언젠가는 그저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잘못된 선택을 계속한 사람.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은호야. 응. 앞으로 자주 만나자.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진아.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고성이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만남으로 시작했지만 은호와 우진은 서로를 되찾았고 지역 또한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을 풀고 AP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죠. 이들의 화려한 날들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